예, 오늘은 부가가치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용차를 사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 승용차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세청하고 납세자하고 이제 분쟁이 났던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세법을 몰라서 실수를 하면, 즉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 가산세를 봐줄까? 이런 문제인데요. 즉 세법을 몰라서 우리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탈세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산세를 봐줄까 이 문제인데요. 관련법은 국세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여기에서 가산세 규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건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제 업무에 쓰기 위해서 건설 현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산타페를 한 대 현대차로부터 샀습니다. 자, 2,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 22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부가가치세를 이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부가세 신고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비영업용 승용차, 이게 이제 비영업용 승용차로 불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매입 세금 말이죠. 원래 공제를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 말이죠. 당연히 내가 이 차를 내가 업무에 쓰니까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220만 원을 갖다가 공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국세청 입장은 어떤가 하면요. 220만 원 공제받은 거 이거 법대로 하겠다. 즉 228만 원 이 정도를 갖다가 이제 세금을 다시 내라. 그리고 여기에 10% 그죠? 10% 세금을 적용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10% 하고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15만 원 하고 이렇게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이제 국가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 세법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세 불복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자, 조세 불복은요,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이 사람은 했습니다. 자, 심사 청구는요, 국세청장이 대표, 그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안에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9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졌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법원에 가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심사 청구에서 결정이 기각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졌다 이 말입니다. 국가의 이런 고지가 정당하다. 이런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납세자 주장입니다. 우리 사장님은요, 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세법을 다 알 수 있겠냐? 나는 탈세, 세금을 갖다가 적게 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단지 내가 세법을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매입세 그거는 당연히 내가 내지만은 가산세는 좀 봐달라. 그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 사업을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세법을 놓친 거다. 그러니 가산세는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이런 주장이고요. 국가 입장은 단호합니다. 자, 그래. 당신이 세법을 몰라서 실수한 거, 오케이, 그거는 알겠다. 그런데, 자, 부가가치세법 39조 1항 5호에 보면요, 개별 소비세가 이제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즉, 아까 나온 산타페, 소나타, 뭐, 그랜저, 다 그런 차들입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를 안 해준다. 이렇게 법에다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했다.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법대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아쉬워도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국세청은 법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심사 청구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역시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자, 가산세라는 거는 강제 조항이다.
따라서 가산세가 없다면 누가 세금을 제때 내겠느냐? 그리고 법을 어겼다면 가산세는 무조건 내는 거다. 설령 납세자가 탈세 의도가 없이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세법을 몰라가지고 세금 신고를 잘못하더라도 가산세는 봐줄 수 없다. 그렇죠. 세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실수했으니까 봐달라. 만약 그걸 오케이 봐주면요, 다른 사람도 또 똑같이 주장할 거 아닙니까? 나도 몰랐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정은 딱하지만은, 정말 사정은 딱하지만은 심사 청구는 기각을 하겠다. 그죠? 국세청이 정당하다. 세금을 내고 가산세를 다 물어라, 이런 결정이 났죠. 법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맞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자, 부가가치세에서는요, 이런 승용차는 100% 불공제입니다.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는 말이죠, 자, 이런 승용차를 사가지고 업무에 사용하면은 비용 인정해주고, 만약에 사적으로 쓰면은 비용을 인정 안 해준다. 이게 2016년부터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는 이렇게 업무 사용 비율을 갖다가 이제 따진다는 거는 차량 일지를 갖다가 운행 일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사용하면 비용이고 업무에 사용 안 하면 비용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서 공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자, 100% 불공제, 공제를 안 해주는 거는 이 차를 가지고, 물론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쓴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에 쓰기도 하지만은 이걸 타고 놀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특히 개인 사업자는 업무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한 사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걸 다 틀어막은 겁니다. 그죠? 국가는 귀찮다.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전부 다 공제하지 마, 이렇게 해서 불공제를 적용했는데, 소득세, 법인세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또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부가세도 정말이지 이 업무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비율에 맞게 공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공제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개인 사업자,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적으로 쓴 걸 갖다가 업무 일지, 운행 일지를 쓴다고는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또 100% 믿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불공제를 했잖아요. 100% 불공제. 그런데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제 생각에는 100% 일단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규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예, 이 승용차 관련해 가지고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갖다가 이제 실수하는 거, 사실 저도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소나타를, 우리 거래처 회사에서 소나타를 샀는데 너무나 많은 거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냥 공제를 갖다가 한 280만 원 공제를 받았더니 한 몇 달 뒤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거 불공제다, 다시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 사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장님께서 직접 신고를 한 거 아니냐, 홈택스에. 만약에 세무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세무사가 신고를 했다면은 절대로 심사 청구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부가세, 이 불공제하는 이 문제는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 관련해서는 100% 불공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 청구까지 갈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이 대표는 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본인은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다. 그냥 실수한 건데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심사 청구까지 갔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우리가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산세를 봐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산세라는 제도 자체가 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법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억울하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가산세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